들어오면 약간 각이 정각이 아니고 약간 빗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들어오면 여기 주방이 정말 제가 이제까지 저희가 지은 집 중에 이 아일랜드 식탁이 가장 커요. 이게 처음에 썩던 구조인데 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이렇게 간단한 거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예. 이게 생각보다 사실 유용하게 많이 써요. 이 집에 와서 또 특징 하나가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네이처하우징입니다. 오늘도 또 촬영을 왔는데요. 밖에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외부는 이따 찍고 일단 내부부터 찍도록 할게요. 비가 그치면 찍겠습니다.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현장이에요. 저희가 완성한 지는 좀 됐는데 계속 미루다가 언제 찍을까 싶어서 이제 미루다가 뭐 계속 미뤄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요걸 찍자 그래서 오늘 찍기로 왔고요. 여기는 평수가 47평, 구조는 RC 구조예요. 세멘트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평수가 좀 큰 편이죠. 요즘 짓는 것 치고는. 그래서 1층이 24평, 2층이 23평 이 정도 됩니다. 내부를 오늘 좀 자세히 보시고, 살림이 다 들어와서 건축주부는 조금 지저분하다고 하시는데 사람 사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제가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사이즈도 좀 재고 이렇게 하고요. 건축주분 인터뷰는 얼굴 안 나오게 해서 살짝 인터뷰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여기는 현관이에요. 현관이고 그냥 뭐가 있는 거를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긴 독특하게 신발장이 이 안에 있어요. 팬트리처럼 되어 있는데 신발장이 이 안에 이렇게 쫙 있습니다. 현관을 딱 들어오면 뭐 아무것도 없나? 이 신발장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들어오면 약간 각이 정각이 아니고 약간 빗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약간 좀 독특한 구조예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 이제 이유가 있긴 한데 도면상 이렇게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빗각으로 갔는데 나름 괜찮네 해보니까. 그 사이즈가 1200에 이쪽이 너무 좁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원래 사이즈가 이랬거든요. 원래 사이즈는 1900 정도인데 빗각으로 내면서 얘가 커졌어요. 2700까지. 그러니까 현관을 들어오면 답답한 느낌이 없고 시원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빗각으로 가는 것도. 타일도 600각짜리로 좀 큼지막한 걸 해서 넣었고요. 중문을 양쪽으로 다 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윙으로 만들었어요. 여기가 아이들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냥 거의 책방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실인데 원래 구조가 여기는 거실 구조예요. 근데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가 이제 별로 없어진 거죠.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뭐 책 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공간이라 이 구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여기 두 개는 지금 자녀분들, 그리고 저 두 개는 엄마 아빠 서로 앉아서 이렇게 책 보는 구조 같아요. 공부하고. 이거 괜찮은데? 거실 이게 팬이 이제 달리긴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낮아요. 이 천장이. 그래서 여기다 팬 달기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냥 달아놓으면 아이들 손을 안 닿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성인들이 이렇게 손을 뻗으면 이렇게 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영업 공간이 아니어서 가족들만 쓰는 거니까 낮으면 낮은 대로 또 다 아무 문제 없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이죠. 1층 화장실은 정말 말 그대로 작게 냈어요. 변기만 들어갈 수 있게 하나 내고 외부에서 이제 손을 계속 씻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싱크 손 씻는 공간을 세면기를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조용히 이제 볼일만 보고 문 닫고 이렇게. 그리고 손은 나와서 이렇게 살짝 씻고 또 여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그냥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여기 주방이 정말 제가 이제까지 저희가 지은 집 중에 이 아일랜드 식탁이 가장 커요. 이게 제가 썩 드는 구조인데, 이 집 오면, 여긴 주방에다 너무 힘을 준 거 아닌가? 요리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다들 생각할 것 같은데요. 요리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 크기 한번 재볼까요? 이게 가로폭이 1000, 3850. 보통 이 정도 크기면 집이 100평 넘어야 되거든요. 이 안에. 자,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와, 멋있죠? 자, 매직입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손님들 오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제 우리가 조리 안 할 때 사실 계속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딱 들어오면 이것만 있어요. 이 아일랜드. 허치에서 나온 건데요. 발로 밟아야만 되는 거. 이렇게 밟으면 열리고 닫히고. 예, 요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요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풀로 다, 여기는 지금 식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식탁이 여기에, 이 식탁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1m잖아요. 그러면 한 700 정도만 이 물건 넣는 수납장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공간을 비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의자 놓으면 이렇게 무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긴 식탁이 돼요. 저기까지 쭉. 그래서 이제 그 방법도 괜찮고, 여기는 지금 이제 수납, 전체가 다 수납이죠. 쭉 다 수납이고, 수납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살림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책밖에 없는 집인데, 여기저기 이제 열어보면 다 들어있어요. 온갖 게 여기 뭐, 와. 예. 이쪽 뺑 돌아가면서 수납 공간이 이쪽부터 이쪽까지 수납 공간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거 만든 거고, 식탁은 대신 여기를 쓰는 거죠. 이렇게. 저 전망 바라보면서, 이쪽 전망 바라보면서. 창 크기가 1800, 1500. 1800에 1500이네요. 이쪽 창은 또 더 큰 것 같아요. 이쪽 창은 2600에 1500. 건축적으로는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만큼 더 올라붙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이쪽 창도, 저쪽 창 하나 빼놓고, 여기는. 왜냐면, 전망이 참 너무 좋은데, 우리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어떤 이런 공장, 뭐 이런 창고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만큼 막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뷰를 이렇게 쳐다보면, 오히려 저쪽 산 보이고 이렇게 하늘 보이고 요 정도까지 해놨어도 뭐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사실. 창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안 보고 싶은 것까지 다 보이니까 약간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좀 더 시원한 느낌은 이게 있고, 좀 더 이렇게 뷰를 위해서는 이만큼 위로 이제 올라붙었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면적 그 정도만 보였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이제 팬트리요. 다용도인데 여기도 작게 했어요. 그냥 간단한 것들만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크게 빼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방을 좀 넓히고 팬트리를 좀 줄인 거죠. 팬트리를 이만큼 뺄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 공간을 좀 줄이면. 근데 이 아일랜드 식탁에도 공간이 많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 그래서 별로 늘 공간이 이제 뭐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분리수거나 이 정도만 할 수 있게 크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원하시는 대로 크고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건데, 간단한 거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게 생각보다 사실 유용하게 많이 써요. 지금은 이제 촬영한다고 올려놨던 거 다 빼졌는데, 여기 뭐 이렇게 흔하게 쓰는 것들, 간단한 것들 이렇게 놓고. 근데 생각보다 공간이 꽤 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하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 빼내고 쓰고 이렇게 하는 그 편리함이 있어요. 크기가 1200, 1200이나 되네. 1200에 500. 예. 이게 이제 나무거든요.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여기 이제
조명은 저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간접 조명으로 했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천장에 요즘 이제 가끔 쓰는 그 매립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 뭐 지금 2개만 달았는데 더 달아도 되고 쭉 매립돼 있죠. 깔끔하게. 여기도 이제 등이 나오고, 이렇게도 등이 나오고, 저쪽도 등이 나오고. 이거 굉장히 이쁩니다. 해놓으면. 이것도 디자인 할 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원래는 이 뒷마당으로 나가는 이제 문이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만 사시다가 문이, 현관에 문이 있고, 뒤에도 문이 있으니까 더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책장으로 막으셨는데, 뒤에 이제 조금 조경 같은 거 좀 신경 쓰고 하면, 여기 이제 개방을 하실 거예요. 조금 이제 적응이 되면. 아무튼 이탈리아에서 엘리카. 아, 엘리카 거구나. 되게 편리하겠어요. 이게 원래는 더 내려와서 거기 보면 헤드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후드에. 그리고 거기 단자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요리를 하는 건데 네. 저희 정서가 너무 낮은 건 힘들더라고요. 실장님이나 기사님한테 고생하셨고. 블라인드가 왜 이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창문이 문 열고 닫는 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것 때문에. 활짝 열었어요. 네, 맞아. 이게 그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창문에 붙이는 블라인드가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걸로 할까 싶어요. 여기다 붙이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거. 요것도 있고 저것도 붙일 수 있어서 얘는 그걸 써줘야 돼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그게 훨씬 편리해요. 가격도 굳이 뭐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인터넷 쿠팡에다 주문하면 있어요. 제가 저희 장모님 댁도 해드렸거든요. 싸게 주문해가지고.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디자인도 이쁘고. 계단 폭이 사실 제 취향에는 안 맞는 폭이에요, 이게. 계단 폭이 저는 한 요 정도, 한 1200 정도, 뭐 이 정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구조에서 정말 어쩔 수 없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쉬움이 이게 집을 짓고 나면 다 아쉽더라고요. 항상 하고 나면. 저희 모르니까 저희. 아니, 저는 20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음 집 줄 때 이렇게 해봐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아쉽고. 그래서 그냥 몸이 적응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뭐 괜찮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폭이 840이네, 내경이. 이게 한 1200까지 됐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게 해놔서 답답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1200이 아까 안 됐는데, 거기서 살짝만 올라오면, 이제 개방감이 워낙 커서, 이게 800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는 더 넓어요, 훨씬. 올라오면. 여기는 1000. 그래서 저기보다 이게 좀 독특하죠. 저쪽보다 여기 위에가 좀 더 넓은 구조라서 올라오면 답답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처음에 입구만 조금 그렇고, 여기가 이제 주로 밑에는 아까도 이제 이상한 거 발견하셨을 건데 방이 없어요. 아래층에. 그죠? 우리가 찍느라고 정신 없어서 이제 몰랐죠. 피디님도. 근데 아래층에 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위층은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써먹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잠자러만 올라와서 이렇게 그냥 써먹고, 그래서 아래층과 2층을 완벽하게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을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층 올라오시면, 이 집이 47평이거든요. 47.56평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큰 평수 치고는 이 방이 작죠, 사실. 저희가 이제 저번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 양양에 있는 그 정말 초소형 방 있잖아요. 그 방보다는 이 방이 좀 커요. 그런데 아까 건축주분은 그 영상 보시고 거기보다 우리 방이 더 작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는 것 같은데, 그 방보다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큰 것 같아요. 침대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그 방은 침대 들어갈 수도 없어서 침대가 못 들어가서 그 패드 깔고 주무셔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커요, 제가 보니까. 근데 딱 사이즈가 그냥 침대 들어가고, 이게 2600이니까요. 가로가. 세로는 2200. 2200에 26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싱글 침대 들어가고,
옷장 행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딱이에요. 굳이 방이 뭐 커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구조죠. 그리고 이제 답답하지 않게 거의 열어놓고 사시니까 이것도 벽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가 문을. 예전에는 이 벽으로 들어간 이 문이 잠금 장치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잠금 장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나온 지가 오래 안 돼요. 이렇게 옛날에 불편했었거든요.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살짝 누르면 잠기고 올리면 열리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사실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이 방이 이게 썰렁한 거 보니까 이 방이 아마 남편분 방 같아요. 네, 썰렁한 방. 같이 자는 것도 좋지만 각자 방을 쓰시는 스타일 같아요. 여기가 이제 와이프 방. 크기가 제 느낌에는 여기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와이프 방을 조금 더 크게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재볼게요. 제가 설계를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전부 다. 조금 크네요. 한 10cm 큰 것 같아요. 이 폭은 똑같고요. 근데 왜 더 넓어 보이죠, 여기가? 빛이 들어와서 그러나? 그리고 이제 각자 이 작은데 에어컨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아주 살짝만 틀어도 밤을 잘 때 정말 쾌적해요. 무조건 방은 뭐 몇 평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용도를 생각해서 크기를 정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그냥 잠만 잘 거야. 그러면 작은 게 좋죠. 그러면 난방비, 냉방비 뭐 이런 게 다 적게 들어가요. 이런 어떤 고민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방이 이거 남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용도에 맞게끔 크게 하시고 대신에 이 방 크기에 비해서 창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없어요. 오히려 창문이 1800, 950 네. 방 크기에 비해서 창문이 큰 거잖아요. 네. 쾌적하고 그리고 이 집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열 교환기를 다 넣었거든요. 저 구멍이 지금 열 교환기 구멍이에요. 여기하고 이쪽에 하나 또 있고 흡기 배기가 다 되거든요. 각 방마다. 금액은 좀 들어가는데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공기질도 훨씬 좋고 이게 집에 딱 들어와 보면 이제 이걸 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 주택이면 냄새가 좀 나거든요. 집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이 쾌적한 느낌이에요. 열 교환기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 먼저 볼까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이제 부부만 주로 쓰는 이제 공간이죠. 이 공간이. 그래서 크기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숨어 있는 샤워 공간 안쪽으로요. 이 이제 벽을 세워서 유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세우고 샤워 공간 따로, 이제 세면 공간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크기가 1500, 2500. 필요한 만큼만 딱 집어넣어 있는 그런 구조고 이 동선도 정말 잘 나왔죠. 이렇게 손 씻고 이렇게 변기 있고 샤워 공간이 있고 더 커도 필요 없는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타일도 600각짜리 아래 현관하고 똑같은 느낌 타일로 전체적으로 다 통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독특하게 유리블럭으로 살짝 좀 힘을 줬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는 세탁실. 세탁실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제 팬트리가 사실 작아도 되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용도실에서. 사실 이게 이제 1층 공간으로 플러스 하면 이 집 전체로 봤을 때는 다용도실이 꽤 넓은 거예요. 생각보다. 사이즈도 1800에 1200. 이 정도 사이즈도 충분하네요. 이쪽에 이제 창이 하나가 있고 창문 열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거의 이거 안 쓰니까 거의 열어놓고 살 것 같아요. 거의 느낌이.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자녀분들이 쓰는 화장실. 여기도 세면기는 밖에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고 안에 변기 있고 샤워 공간. 여기도 이제 유리 대신에 일부러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여기 이제 유리 쓰면 계속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빼고 이렇게 샤워하면 물이 안 튑니다. 어디로.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이렇게 딱 들어와서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벽을 세워서 이 파티션 대신에 요걸로 커버하는 것도 괜찮고. 여기도 크기가 1900, 1500 사이즈가 그러네요. 1900에 1500이네요. 정말 이 집 보면서 느끼는 게 필요한 사이즈를 정말 잘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이제 설계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크지도 말고 작지도 말자 이런 거죠. 여기도 답답하지 않게 유리블 놨고 이제 문을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막힙니다. 빛이 저 복도에서 이제 불을 켜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들어오면서 엄마 방, 아빠 방, 아이들 방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붙어서. 원래는 다락을 원래 이게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다락을 포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둘째한테 제가 이제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 그랬더니 다락. 역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다락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다락이 없어서 다락 대신에 이제 선택한 게 이게 2층 침대예요. 다락 같은 느낌의 그 느낌을 받고 싶어서 침대를 2층으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2층 침대 올라가면 다락 같은 느낌?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방 크기가 3600. 엄마 아빠 방에 비하면 엄청 크네요. 3600에 2700.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벽을 세워서 오픈되어 있는 옷장하고 여기하고를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렇게 해놔도 사실은 이제 분리감이 충분하거든요. 위에까지 올리면 답답하고 이 정도로 이제 분리를 해놓고 위에다 뭐 올려놔도 되고. 그래서 약간 이걸 일부러 가벽을 세워놨습니다. 큰 아이 방이거든요. 확실히 이게 연령 차이가 있으니까 방 느낌이 완전 다르죠.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이 방은 정말 전망이 너무 좋아요. 이 창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창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는 게, 만약 이게 이제 아래까지 내려왔으면 이 밑에 지저분한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위에 이렇게 올라붙었잖아요. 적당한 크기로. 완전 딱 이렇게 앉아서 보면 풍경화에서 보는 그 풍경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앉아서. 서서 보면 밑에까지 보이는데 그런 데 지저분하고, 요 정도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살짝 고개를, 그럼 하늘이 3분의 2, 산이 3분의 1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창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 같아요. 이쪽도 열어놨는데 이쪽은 뷰를 열어놓은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한 거고, 이쪽은 뷰 때문에 하는 건데 정말 멋있습니다. 이 방 크기도 조금 2800. 침실 공간만 따지면 2700, 2800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도 이제 가벽처럼 세워놨는데 문은 달지 않고 옷장을 살짝 만들어 놨죠. 따로. 크기도 적당하고. 주로 거의 생활은 사실 여기 책상이 있긴 한데 이제 아래층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니까 여기도 이제 어떤 잠자는 공간처럼 사용을 해요. 방들이 작으니까 에어컨을 살짝만 틀어도 항상 쾌적한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방방마다 전부 다 열 회수 장치에 흡기 베개를 다 설치해놔서 복도도 그렇고요. 쾌적함을 계속 유지하게 돼 있고, 이 집에 와서 또 특징 하나가 이거예요. 벽에다 문을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특별한 거, 뭐 화장실 이런 거 빼고는 다 이렇게 개방감 있게 이렇게 해놓고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족 간에 쓰는 거니까요. 특별히 방음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이렇게 열어놓고 항상 왔다 갔다 막 뛰어다니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잠그고 싶으면 잠깐 가볍게 잠글 수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저는 안에서 잠궜잖아요. 밖에서는 잘 못 열어요. 열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서 해야 되니까 잠금 장치가 안에서는 잠글 수 있고 밖에서는 여는 게 없죠. 그래서 방음하고 이런 부분만 약간 좀 안 좋은데 나머지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가 이제 외부예요. 외부 마감은 이제 롱브릭 벽돌로 했는데, 롱브릭으로 했는데 이제 화이트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건축주분이 화이트를 좋아하셔서 하얀 걸로 마감을 했고,
저게 이제 열회수 장치, 흡기 배기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지붕에 이제 저기 태양광 설치를 해놔서 얘가 이제 태양광 인버터 뭐 5kg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전기세가 이제 안 나오죠. 에어컨 켜고 이제 이렇게 5kg면 전기세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3kg는 좀 나오는데 5kg는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요. 아, 보일러실은 참 뭘 넣어놨다고 찍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일러 배기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땅도 사실은 같은 건축주분 땅인데 이제 필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필지 이렇게 분할해 놓은 건데 여기도 이제 쓰고 싶으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확장해서 쓰면 되고요. 아이들 놀이터 아니면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땅이 이제 도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분할할 수도 있고 분양할 수도 있고. 뭐 외부는 막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막 럭셔리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구조예요. 창문 블랙 틀에 프레싱이 다 사면 다 들어가 있어서 뭐 깔끔하게 유지는 될 겁니다. 이제는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가 아까 우리가 내부에서 찍었던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마당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저 문도 그래서 달아놓은 거고요. 파고라라고 하나요? 그걸 하나 설치해놓으면 이쁘겠네. 팔각정 그 코스트코 같은 거 하나 사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딱 이 자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뷰도 좋고. CCTV가 코너마다 다 있고요. 얘가 사실 되게 애매한 구석이 있긴 했어요. 이게 에어컨의 이제 그 슈렉인데 얘를 저쪽 뒤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하다가 저 뒷마당을 주로 쓰시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볼 땐 여기가 이제 앞마당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뒷마당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저쪽이 아니고 반대편에다 놀려다가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근데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이렇게 빼놓고 나니까 이쪽이. 예, 이렇게 해서 이곳 외부, 내부 촬영은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진만 찍지 닫아놓고는 사람들 오면 열어놓고 계속 뭐 하느라 깔끔함은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의 닫아놓고 있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냥 밤에 이제 먼지 타니까 닫아놓고 자고. 왔을 때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뭔가 이제 영상을 찍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상도 원래 찍는 사람이 찍더라고요. 무슨 영상 찍으려 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제 일을 다시 뭔가를 해볼까 싶어서 무슨 일을 하든 영상은 기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성향이 어때요? 외향적이긴. 외향적이에요? 네. 근데 내향도 반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전혀 아, 외향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상담 계속 하면서. 안무하거나 말을 잘해요. 정말요? 네,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도 옆에 손주들 따라오시면 앉아 계시잖아요. 같이 그냥 계속 얘기하고. 네. 어려움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의외였구나. 하긴 와이프도 그렇긴 하고. 되게 내향적인데 또 얘기는 또 잘해요. 누구하고 얘기하면 또 잘하고. 근데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평생의 친구가 한 3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약간 지인과 친구의 경계가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깊이 있는 얘기들 하는 사람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하고 차이가 확실하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살면서. 이 정도 식탁이면 뭐 좀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네. 원래 TV도 여기랑 여기를 생각하고 있었다가
TV가 저 자리가 붙박이 자리가 아니라 계속 움직여요 저희는. 근데 이제 얘가 책을 좀 읽고 이제 버리자라는 취지에서 이 책장을 일로 옮기면서 TV가 절로 갔는데 TV 이제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뭐 하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뭐든 시작을 해야 뭐가 진행이 돼요. 하고 안 하고 결정을. 그렇죠. 네. 시작이 반인 사람이라 이제 시작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워낙 또 장비가 좋잖아요. 그냥 뭐 저도 하나 이번에 산 게 그 옵스봇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딱 사람 하나 딱 포커스 해놓으면 다 쫓아다녀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그걸 제가 용도로 샀거든요. 요즘 장비들만 잘 선택하면 혼자 그냥 찍어도 되잖아요. 굳이 또 막 이렇게 방향도 안 잡아도 되고 그럼 좋을 것 같다 진짜. 이 집에 살면서 이렇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살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몸에 배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가. 저희도. 사실 이게 주택 문화가 너무 잘못되긴 했어요. 제가 느낌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면 이 동네가 그냥 낮은 이 주택들이 그냥 쫙 막 펼쳐져 있잖아요. 이 위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도 그 장면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이 고장나 그러면 내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고. 근데 아파트라는 곳은 이게 공동생활 공간이라서 뭘 해도 제약이에요. 문제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다른 집에서 불났다. 이거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맞아. 이번에 인천 청라에 그 전기차 화재 난 거. 그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 문화에 문제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이들 창의력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이 공간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좀 아이가 이렇게 막 이 단독에서 이렇게 뛰어놀 수 있고 마당이 보이고 막 하늘도 내가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해요. 맞아요. 저희도 진짜 이렇게 일어날 때도 쿵하지마 뭐라는 안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뭐라 안 하시니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막 쿵쿵쿵쿵거리고 집이 주변에 없잖아요. 그리고 창문 닫으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밤 9시에도 피아노 치고 뭐 기타 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장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해줘야만 되는 거 부모가 악기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체육 이 두 가지는 뭔가 좀 특기를 좀 꼭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성인들 살아가는데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집에 살면서 왜 이렇게 건축주분들 이제 궁금한 게 뭘 조금 주의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집집에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글쎄요. 너무 완벽하게 지었나? 내가? 그러니까 저는 명확했어요. 그냥 층간소음 없고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집. 그래서 밖에 조경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사실 뭐 시멘트를 붓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석재로 이제 덱을 하고 싶었지만 천천히 해볼까? 비용상의 문제로. 근데 그냥 뭐 친정아빠가 부어버려 이래서 그래 뭐 붓지 뭐 했는데 붓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야. 이게 풀이 여름에 막 잡초 엄청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심란했는데 시멘트 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저는 도시 사람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마당 찍으면서 다 부었잖아요. 네. 틈이 하나도 없이 요만큼이라도 좀 남겨놓고 거기다 텃밭이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그맣게라도. 근데 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긴 그렇죠. 다 밭이라서. 맞아. 도시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맨 밭인데 여기 밖에 있는 터에다 해도 되는 거 너무 넓은 거죠 밭이. 네, 굳이 더 이상. 우리나라 이거 어떤 문화가 어쨌든 아파트 문화에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번에 인류학자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주거 문화 때문에도 된대요. 왜냐하면 닭장 안에다 자꾸 넣어놓고 그 좁은 곳에다 막 다닥다닥 붙여놓고 아이들 낳으라면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땅을 밟고 있어야
이게 아이를 낳아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이제 단독주택으로 바뀌면 아이들은 낳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낳게 된대요. 살면서. 저희도 조금 아쉽긴 해요. 어렸을 때 올 걸. 근데 지금도 사춘기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오면 위에 있고 저는 밑에서 이제 저녁 준비하는데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냥 아파트 살 때 이렇게 지나만 가도 같은 평면 안에 있으니까 네,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카톡 단톡방에 밥 먹으러 오세요 하면 내려오고. 아까 얘기했던 왜 그 다락방 하긴 그게 저도 이제 단독주택 이렇게 설계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다락방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묘한 게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그 묘한 게 있고 그 낮은 천장 네, 그 낮은 천장이 이렇게 주는 그런 묘한 아늑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지을 일이 있으면 그때는 다락방 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할 수 없지 뭐. 얘네 어른이 되면 한 10년 후? 10년에서 20년 후 사이에 이제 단층집을 하나 짓고 싶어서 저는 한인방 하나만 하고 남편 방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층집으로 편하게. 원래 제일 좋은 구조가 단층이에요. 단독주택도. 네. 계단이 사실은 저게 그래도 구조가 그나마 잠자러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는 거고 어른들은 올라갈 일 별로 없잖아요. 생활이.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은 거고 이게 이제 어르신들 가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계단이 주는 그 무서움을 모르시더라고.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게 평생 그 집에 사는 동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이거 생각은 별로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어떤 공간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내가 자주 쓰게 되는지 이걸 꼭 생각하셔라. 근데 계단은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는 여기 앉아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시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단 올라가고 2층 침대 올라가기 힘들어. 지쳐? 큰일이다. 큰일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리를 해놓는 경우, 그래도 여기는 설계를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1층에 원래는 안방이 있어야 돼요. 원래 아이들 방은 2층에 다 몰아넣고 어른들이 쓰는 건 1층에 공간이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워낙 지금 젊으시니까 뭐 전혀 관계 없으셨지만 저희도 그래서 한 10년? 네,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다시 상가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단층집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단층으로 이제 살려고 나중에는.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 상가주택 지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네. 일단 올라가면 단층. 네, 그런 구조 괜찮죠. 얘네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차가 없더라도 특별히 뭐 불편한 거 이런 건 없을까?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여기 왔잖아. 단층 이 단독주택으로 와보니까 어때? 처음엔 좋았어. 아 처음엔 좋았어? 그런데 왜 지금은 왜? 그 행복감이 점점 이렇게 좀 줄어? 아쉽다. 그 2층 침대를 하니까 이게 딱 박혀 있잖아요. 여기 옆이. 그래서 원래 제가 침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놓고 자요. 그게 편해서.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좀 불편했어. 아 뭔지 알겠다. 맞아. 침대 한쪽에다 이렇게 다리 걸치고 2층 침대가 처음에는 이렇게 왜 우리가 어디 합숙소를 가거나 그래도요 다 2층으로 올라가요. 처음에는 여기 내 자리 뭐 이렇게 했다가 한 이틀 자잖아요. 그러면 천장에 가깝잖아요.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도 있고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꾼대. 서로 2층 안 간다. 맞아요. 마음껏 편한 시간에 마음대로 나가질 못해서 놀지를 못해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이제 저랑 약속해서 만나서 들어와야 되니까 차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고 원래는 학원 끝나고 아파트에서 막 놀다가 안 들어와요. 남편 보고 잡아오라고 애 좀 잡아오라고 하면 이제 퇴근하면서 데리고 들어오고 뭐 그랬었거든요. 아마 그게 불편하지 않을까. 야 많이 힘들겠다.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나라 이 구조상 여기 원래 이제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있으면 쫙 원래 있거든요. 옆집에 하고도 막 뛰어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미국에 잠깐 살았는데 부러운 게 별로 없는데 그런 게 부러웠어요. 이 동네마다 그 막
공원들, 단독주택이 쫙 있고 마을에 그 공원이 항상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항상 뛰어놀고 부모님들하고 밤에 이제 퇴근하면 애들하고 거기 와서 막 놀고 그런 장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워. 근데 왜 여기는 공원이 없어? 여기 말고 부영 아파트에도 공원이 없던데. 있어. 있잖아 거기.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 더 있을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친구들하고 그냥 막 뛰어노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마 예를 들면 이제 단독주택 개발해서 이렇게 한 대 같으면 이게 공원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을 것 같고. 원래 그런 곳을 가고 싶어 했는데 힘들어서. 다락 없는 거 빼고는 뭐 특별히 집에 대한 불만은 없어? 아저씨들 뭐 다음에 집주택 이런 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은 특별히 없고. 계단이 불편하지 생각보다. 진짜로. 아이도 불편한데 어른은 오죽하겠어요 진짜 계단이랑 공간. 맨날 뭐 놓고 다녀가지고 저희가. 또 올라가는구나. 복도가 좁아서 아 맞아. 아저씨도 아까 가봤는데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도 이게 사실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왜냐면 공간이 이게 딱 폭이 정해져 있는데 복도를 더 넓히면 이제 방이 줄어들으니까 방을 거기서 더 줄이면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 침대 들어가면 공간이 없어. 그래서 복도를 더 넓힐 수도 없었고. 저도 최대한 그냥 작게 네.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평수로는 이게 만약에 바닥에 이게 47평이 넘거든요. 넓은 거예요. 얘가 만약에 1층에 쫙 펼쳐져 있으면 충분한데. 여기 참 전기세는 얼마 안 나오죠. 4만 원, 5만 원 조금 안 되게. 마음껏 쓰고. 네, 마음껏 쓰죠. 저희는 다 전기니까. 가스는 보일러밖에 안 쓰니까 전부 다 건조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더울 때는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켜놨고. 저게 아마 5kg로 올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럴 거예요. 네, 3kg가 아니고 아마 더 크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3kg인가? 5kg인가 모르겠어요. 요즘 거의 3kg 안 하고 5kg 하거든요.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참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있어도. 맞아요. 저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영상 좀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컨텐츠를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요리? 근데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피부가 안 좋았어요. 도시에 살 때. 그래서 보시면 코팅팬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스텐으로 다 바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시골로 와야겠다 한 것도 이거였는데 시골로 오고 나니까 경피도 피부로 흡수되는 독이 없어서 그런가 공기가 좋아서 정말로 괜찮고 네, 과자나 이런 거 먹어도 막 긁고 난리여서 한동안 제가 정말 뭐 치킨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서 먹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뭐 과자도 사 먹이고 좋아졌어요? 네. 눈에 띄게? 네. 왜냐면 긁으면서 울고 짜증내고 굶느라 잠을 못 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 안 좋은 걸 먹으면. 네, 그래서 음료수도 안 먹여, 뭐도 안 먹여. 막 청도 다 담궈서 먹이고. 설탕도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시중에 파는 음료수들보다 나니까 먹였었는데 여기 와서는 애들이 큰 것도 있고 이제 확 좋아져가지고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좀 편하게 먹이면서 또 친구들하고 뭐 사 먹어도 너무 막 스트레스 안 받고 서로.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았었구나. 확실히 그 얘기는 맞아요. 이게 아파트 살다가 목조로 이렇게 집을 짓거나 아니면 전원으로 나가서 이렇게 집을 지면 아토피 같은 게 거의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공기가 주는 그 역할이 엄청 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먼지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애들 비염도 있고 저도 그래서 그 열회수 장치를 다들 왜 거기서 그걸 왜 해야 하더라고요. 그 공기 좋은 데서 환기도 편한데 근데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순위가 다른 건 비용을 아껴도 이건 절대 안 된다.
유리정확히 네, 네, 지금도 돌아가고 있죠. 네, 이게 자동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저거는 정말 필수 같은 느낌인데 비용 때문에 가끔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다른 데서 좀 아끼시고 어떤 필수 사항이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안 하시더라고. 네. 생각보다. 이 동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잘 때 이불을 펄럭여도 그 먼지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 와서는 이제 뭐 하지 마라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너무 이제 서로가 편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저거 시끄러. 근데 끄면 돼, 잘 때는. 저게 약하게는 더 안 되나? 약하게 해도 돼요. 근데 그치. 지금은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알아서 이제 제가 센서가 해가지고. 침대니까 더 시끄러. 아 그렇겠다. 바로 위에 그게 있네? 침대를 바꾸지 이제 좀 있으면 단층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 단층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게 천장이 너무 가깝다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아저씨 느끼면. 근데 뭐 친구들 오거나 그러면은 남은 공간에서 잘 수 있으니까. 아무튼 너가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아저씨 의견은 그래. 이게 너무 천장하고 가까우면 공간감이 약간 떨어져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크면 아마 이제 답답해야만 느껴질 것 같아. 아직은 아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맑게 커서 너무 좋다. 어? 정말 아이들이 커야 되는 그 이상적인 환경 같아. 네,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관도 그렇고 와 그런 것도 참 좋네요. 금수저를 물고 나온 느낌이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금수저라고 얘기하면 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이런 거, 환경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 그것이 정말 금수저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거 같고 그런 면에서 너는 금수저야. 완벽한 축하해. 감사합니다. 저거는 누가 물어볼 것 같아요. 후드, 엘리카 엘리카. 바이오 후드였나요? 엘리카 바이오. 가끔 저렇게 약간 아이디어 제품이 있으면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에서 사요? 뭐 이런. 근데 저거 직구라서. 네, 이게 네. 엘리카 바이오 아일랜드 후드. 이게 아일랜드형으로 나오고 있고 벽에 붙이신. 덧붙임도 있고. 네. 엘리카 바이오 아일랜드 후드. 이태리 거요. 네.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그냥 만들면 잘 만들 것 같은데 왜 안 만들지? 이게 저도 이제 집을 짓고 싶은 로망이 되게 오래됐어서 가지고 엄청 검색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이 회사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 가구 회사를.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거를 수입을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하고 여기서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는 분들이 부러워할 게 요 아일랜드 식탁하고 저 후드하고 이거 위에 좀 지울까?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장. 네. 장은 저희 엄마가 만족이 없으신데 뭘 해도 네. 만족감이 없으신데 이걸 보고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쫙 열면 뭔가 내가 쓰고 싶은 게 그냥 다 오픈돼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서랍 열어서 뭘 꺼내고 또 집어넣고 막 이게 저도 이제 가끔 집에서 뭘 할 때 보면 너무 힘들어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정말 아이디어 괜찮다. 근데 또 이렇게 항상 오픈돼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서랍 하나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집 짓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았는데 근데 회사에서 힘들게 하신 건 하나도 없고 저희 문제였고 힘든 건 저희 문제예요. 힘들었지. 너무 행복하게 집을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큰 매형에도 큰 누나네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길래 여기 너무 괜찮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중에 혹시 우리가 그 큰 매형이 뭐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뭐 다시 지어야 된다 하시면 이제 거기 꼭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 지을 거면 여기 가봐. 감사합니다. 그리고 AS도 다른 회사였으면 뭔가 그 건축탐구 집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면 되게 힘들게 하시는 데가 많아. 그 회사에서 뭘 안 해주고 막 도망가시고 대충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AS를 빨리 안 오셔도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바쁘신 걸 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접촉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저도 괜찮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어떤 때는 제가 다닙니다. 가방 들고 이렇게 하고, 행연이 저번에도 하도 직원들 바빠가지고 행연이 가서 제가 직접 했어요. 했더니 와, 대표님이 하시니까 완벽한데요? 네, 이러는 거야.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저는 몇 단계 앞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나중에 썼다가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럼 이게 고칠 때 되게 피곤하긴 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집을 짓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AS 같아요.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하다가 도망가시는 분도 많고 네,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이렇게 사는 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집 짓고 나면 정말 행복해요. 그런 것들이. 특히 아이들. 오늘 출연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아저씨. 이렇게 집에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멋지게 컸으면 좋겠어. 아저씨 응원할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